다른 눌림목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351선만 하나만 제대로만 파도 눌림목 끝판왕으로 수익률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주덕입니다. 오늘은 차트로 3일선이나 5일선 눌림목에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특히 3일선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강한 종목들이 좀 많이 눈에 보여서 그 종목들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상한가 갔던 가장 강한 종목이 링네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자택근무 관련주로 엮였습니다. 근데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1000명이 다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시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전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음봉이 이제 거래량 줄어든, 거래량이 이렇게 굉장히 줄어든 음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딱 보고는 이거 다음날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건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다음날 만약에 어느 정도 강하게 갭이 뜬다면, 갭이 만약에 뭐 이 정도 뜬다 그러면은 밑꼬리 정도 예상하고, 밑꼬리는 약간 아래 부분에서 보합 부분까지, 요거까지 예상을 해서 이제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매도 시점은 전고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매도를 하는 전략. 이게 오늘 갭이 좀 생각보다 많이 떴어요. 갭이 플러스 4%까지 떠가지고요. 4% 떠서 그럼 이거 밑꼬리 좀 길게 달아주면은 공략을 해야겠다. 그래서 한 이 정도까지 밑꼬리를 달아주면 공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조정이 거의 없이 그냥 바로 슈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공략을 못했고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제가 공략을 했던 거는 오텍이라는 종목인데 어느 정도는 좀 먹고 나오긴 했는데, 이제 이거는 생각보다 거의 슈팅이 없었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양음양 패턴으로 제가 전날에 공략을 하려고 했었고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시가가 갭 상승을 할 경우, 보합 부분에서 시작할 경우, 갭 하락을 시작할 경우,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미리 짜놨습니다. 만약에 한 1~2% 이 정도 갭 상승을 시작을 했다 하면은 잠깐 이렇게 밑꼬리, 보합 부분까지 밑꼬리 졌을 때 매수 타점이 되겠고요. 뭐 더 많이 빠진다면은 이 정도까지 보고, 매도는 여기 윗꼬리에서 범위 내에서 매도 타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합 부분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밑꼬리는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고, 만약에 심하게 빠진다면은 뭐 이 전날 저가까지 빠질 수도 있는데, 전날 저가까지는 뭐 한 번에 빠질 거라고는 생각을 보통 안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정도로 시나리오를 짜고 공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갭하락은 뭐 이 정도에서 만약에 갭하락을 시작했다, 당연히 요 밑꼬리 부분 요 사이에서 이렇게 계속 이제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다는 소리를 듣고 적어도 갭하락은 없고 어느 정도 갭 상승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제 시간외에서 한 1% 정도 뺐더라고요. 그래서 장전 시간외로 8시 30분에 체결을 넣는 거에 일단은 체결이 돼서 갭 상승을 오늘 1%로 시작을 했거든요. 1.3%. 그래서 일단은 시초가 정도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다시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보시면은 이게 오늘 이제 오전인데요. 갭 상승 시작했을 때 일단 팔고, 여기서 보셨으면은 여기 보합이죠. 보합에서 매수를 했다가 여기서 일단은 좀 힘이 약한 것 같아서 다시 좀 팔았습니다. 이때 좀 상대적으로 링네트나 ECS 같은 종목들은 굉장히 강하게 막 10% 이상 치고 가고 있었는데 힘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종목 선정이 좀 미스가 있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계획대로 공략을 하기로 하고 다시 요 좀 저점 이 정도까지 눌림을 주자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를 했었습니다. 이 자리가 일봉에서 보시면은 이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매도한 타점은 한 이 정도에서 매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제 딱 이미 시나리오를 짜온 거랑 비슷하죠. 만약에 갭 상승을 할 경우에는 다시 밑거리를 줬을 때 보합이나 여기 아래까지 요 부분까지 많이 빠지면은 여기 상한가 가격대까지, 요 가격대까지는 좀 빠질 수 있었겠죠. 저는 이제 보합 요 부분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짜고 다음날 그대로 그냥 한 겁니다. 다음날 그대로 한 게 이제 분봉에서 이제 내역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해서 끝까지는 먹지 못했지만 이 정도에서 매도를 했고요. 이 폭은 뭐 크진 않습니다. 한 2%에서 3%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 351선 반등에서 일부 좀 먹고 나오는 전략인데, 아마 가장 베스트는 이 종목보다는 링네트가 좀 많이 뜨긴 했는데 좀 시가가 강해서 이거는 오늘 한 번은 이제 고가 돌파 한번 하겠다 이런 좀 예상이 가능하면은 시가에 일부 1차 매수를 하고 밑꼬리를 좀 달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2차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충분히 했어도 됐는데, 보수적으로 좀 밑꼬리 달 때 잡으려고 하다가 이거는 이제 놓쳐서 매매를 못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ECS가 좋았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제 351선 반등에 대해서 좋은 차트들이 많이 나와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ECS도
그저께 이제 상한가 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제 이런 이제 음봉 캔들이 나왔죠. 근데 음봉이지만 상한가 가격을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윗꼬리 아랫꼬리 이렇게 이쁘게 달아놨고요. 그러면은 이것도 아시겠죠? 이 정도만 보면 다음날 시나리오에 대해서 예상이 갑니다. 갭상승을 만약 이 정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밑꼬리 이 부분에서 공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합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보합 부분부터 해갖고 밑꼬리로 해갖고 이제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개파락이다 그러면 개파락이 만약에 크면은 좀 피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개파락이 2% 3% 이상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조금 오전에 잠깐 뭐 15분이나 30분 정도 어느 정도 추이를 좀 보고 공략을 하는 게 좀 안전하고요. 개파락이 어느 정도 한다 싶으면은 요 밑꼬리 부분이나 살짝 아래까지 보고 공략을 하는 전략. 근데 이 종목이 결국에는 마찬가지 이 종목도 갭상승을 했죠. 1.5%. 그래서 1.5%로 시작을 해서 살짝 밑꼬리 보합 부분까지 줬다가 슈팅이 나온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전형적으로 양음양 패턴으로 강하게 3일선, 5일선 반등이 나온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3일선이죠. 이게 3일선인데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일선이 지금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어제 기준으로는 3일선 여기 있지만 이게 내일이 된다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렇게 3일선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렇게 올라오니까 당연히 요 보합 부근이 3일선 자리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3일선을 일단은 반등을 나올 수 있겠구나 예상하고 3일선 밑으로 빠지더라도 5일선이 이만큼 올라오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5일선 공략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보고 전략을 짜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또 사례가 녹십자 셀이 있었습니다. 녹십자 셀은 이것도 비슷하죠. 이제 다 보시면은 이제 감들이 오실 거예요. 예전부터 그래도 몇 번 설명을 드렸던 거라서 일단은 첫 번째로 이렇게 강하게 기준봉을 세웠죠. 거래량도 4,600억까지 터지면서 대량 거래량을 나오면서 이제 강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정도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 이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음봉이 나왔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봐야 돼. 이 음봉 나왔으면은 거래량이 줄어든 음봉이죠. 가장 베스트 거래량이 확 줄어든 음봉.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음날 무조건 크게 반등한다. 이거는 알 수 없어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만한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다음 날의 흐름까지 지켜보면서 시초가가 좀 강하게 형성이 되느냐 아니면은 장중에 갑자기 저 음봉의 고가를 돌파하느냐 약간 이런 여부들을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이 정도까지 거래량 줄어든 음봉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3일선 5일선 있고 다음날은 3일선 5일선 자리는 한 이 부분이 되겠네요. 이 부분이 5일선 이만큼 따라 올라오고 3일선은 이 정도 올 거고 그러면 3일, 3, 5일선 자리가 이 정도 자리가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시나리오를 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날 시가가 갭상승을 했다 싶으면은 갭상승 시가 가격대부터 밑꼬리 가격까지 공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합도 마찬가지고 개파락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최대 밑꼬리까지 여기까지 공략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엔 보시면은 만약에 갭상승을 하면은 여기까지 못 풀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자리를 잘 줬는데 거의 비슷하게 밑꼬리 만들었죠. 시가가 0.7% 상승, 마이너스 0.7%까지 빠졌다가 이제 반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는 일단 뭐 미리 어느 정도 1차 물량 정도는 선침해를 할 수 있지만 그거를 긴가민가 하다 이게 뭐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다시 뭐 며칠 더 조정을 받으면서 11선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흐름대로 보다가 이 밑꼬리를 만들었는데 이 밑꼬리를 회복하면서 다시 이렇게 강하게 어느 정도 요 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럴 때 이제 요때도 이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전략도 응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지금 뭐 차트가 지나고 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고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항상 저는 이런 음봉이나 아니면은 오텍 같은 이런 상승형 음봉 그리고 ECS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음봉들이 나왔을 때는 이제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고 나서 이렇게 잠깐 쉬어가는 음봉들이 나왔을 때는 주의 깊게 다음날 흐름을 보고 시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저점에서 지지가 만들어지고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보면서 눌림목 공략을 하시면은 그나마 따라가서 돌파하고 플러스 10% 20% 구간에서 돌파를 해서 짧게 아주 스케일을 치는 전략도 많이들 하는데 그 전략은 숙련된 분들 말 그대로 스케일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이나 좀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너무 이렇게 고가에서 따라잡는 거에 대해서 무서우신 분들은 이런 눌림목 전략들을 그 전날에 차트들을 쫙 스크리닝을 미리 해놓고 시나리오를 미리 짜놓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오전에 대응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갔는데 녹십자도 보시면 녹십자 셀이 움직이면서 이것도 같이 움직인 거죠. 이런 음봉이 나왔고 거래량 줄어들었고 이것만 보고는 알 수 없고 일단 다음날 시가에 따라서 이제 밑꼬리까지 한번 공략을 해보자 생각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5일선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5일선이 지금 여기 3일선 여기 이렇게 있어요. 전날에는 이 위치가 아니죠. 전날에는 3일선이 여기
5일선이 여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음 날에 이평선이 이만큼 올라갈 거라는 거를 한 수 앞을 바라보고 그 타점을 미리 시나리오를 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사례가 한국 패키지도 이제 코로나 관련인데 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약했죠. 근데 모양은 거의 비슷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약간 상승이 좀 약하긴 한데 어쨌든 운봉을 주면서 거래량 줄어들었고 오늘 갭상승 1.6% 하고 나서 반등. 약간 이런 패턴들. 한국 패키지는 오히려 여기가 좀 가장 베스트였네요. 예전에 차트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터졌을 때 같은데 강하게 이제 기준봉 세우고 나서 거래량을 팍 죽이는 음봉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3일선이 여기, 5일선 여기 있는데 이게 다음 날이 되면은 3일선 이 정도, 5일선 이 정도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요거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 요런 가격대에서 이제 공략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뭐 갭이 떠서 바로 따라가지 않는 한 좀 먹기 힘들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뭐 종가 매수나 시초가 매수 정도만 이제 먹었을 것 같네요. 하여튼 이런 패턴들이 자주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이시면은 눌림목 매매로 3일선, 5일선 반등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데 이게 막상 저 상황에서는 초보자분들이나 많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래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때문에 손이 잘 안 나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손이 잘 안 나가거나 이게 좀 긴가민가하다 이게 좀 지나고 나서 보면은 되게 쉬워 보이는데 그 다음날 차트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실시간 대응을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데 그럴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소액으로 조금씩 연습을 해보시면은 좀 감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눌림목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3호일선만 하나만 제대로만 파도 거의 눌림목 끝판왕으로 그냥 끝까지 그냥 계속 수익률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근데 가장 역시나 중요한 거는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차트 모양만 항상 보지 마라. 먼저 재료 명분 체크하고 앞에 이슈가 뭐가 있는지 이 종목에 끼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거 항상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생각했던 저런 눌림목에 좋은 자리를 줬을 때 그때 확실하게 매매 시나리오를 짜고 공략을 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이 모양 저번에 상승했던 모양인데 아무런 재료 막 체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모양만 똑같다고 달려들면은 승률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 계속 눌림목에서 좋은 자리들 예시가 나오거나 제가 매매했던 사례들 괜찮은 공부거리가 나오면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